회사하고 영상이 더 재밌다고요? 나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영상을 얼굴을 밑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세우거나 위로 이렇게 하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밑으로 숨겨서 몰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월 첫날이니까 기분 전환 겸 오후에 카페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요즘에 밤리단길 그쪽이랑 밤가시 마을 이쪽으로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쁜 카페 일주일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다니고 있고요. 맨날 혼자 마실 나가니까 옷이랑 바지 여러 개 있는데 똑같은 거 있습니다. 맨날 이거 추리닝 맨날 똑같은 거 있고,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우울하거든요. 이제 날씨도 풀렸으니까 아무리 집에 있어도 한 5분 10분이라도 나와야 돼요. 원래 오늘 그 네이버 쇼핑 커넥트죠, 어필리에이트 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해보고 따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벌기가 존나 어렵다. 그게 뭔 말이냐.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수익 공개를 하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이거밖에 못 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냥 띵가띵가 놀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이 많잖아요. 회사라는 게 이제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짬이 차면 대부분 변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일상이 무료합니다. 그냥 영업 나갈 때는 나가고, 회사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그냥 쇼핑 좀 하다가 뭐 업무할 때도 있겠지만 지루하다. 근데도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25일에 매달 월급이 350, 400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성과급도 한 번씩 들어온다. 그러면 매달 정말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 먹고 여행 가도 돈이 좀 모일 정도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물론 뭐 집을 사거나 그렇게 목돈이 나가는 걸 한 번에 사지는 못하지만 적당하게 저금도 할 수 있고, 이게 혼자 사는 기준으로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게 뭐냐면, 어느 날은 과장 진급할 때 이제 연봉 협상이 있었던 날인데 그때 좀 뭔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과장 진급자인데도 그때 연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높아서 다들 이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만약에 뭐 4천이라고 칠게요, 연봉을. 그러면은 뭐 실수령이 한 300 정도 되려나? 300 된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막 이것도 너무 적다고 하니까 연봉을 4,200, 200만 원이라도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인사팀이랑 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천만 원에서 4,200만 원, 200만 원 더 올린다 그래서 실수령이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꼴랑 해봤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오른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회사에서 그냥 생고생을 하고 야근하고 미친 듯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하면서 연봉 100만 원 더 올리려고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부수입으로 다른 거를 노리는 게 훨씬 낫다. 그때 블로그 한창 열심히 할 때였는데 이제 하나씩 원고료건이 들어왔단 말이죠. 뭐 한 건당 5만 원부터 시작해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험단도 밥 먹는 거, 카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하다 보니까 음식비 세이브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생활비 세이브도 되다 보니까 그게 합치면 연봉이 정말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상으로 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팀장급 이상의 연봉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그 전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에 만족을 하지 않고 좀 다른 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도전을 해봤을 건데, 나는 대체 왜 여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너무 직장의 그런 연봉에만 매달려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들, 아기까지 있다 보면은 직장 다니고 출퇴근하면서 부업이나 다른 공부,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들 하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블로그도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도 6개월, 1년 이상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걸 보면 뭐든지 성과가 있긴 있었습니다. 월급이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예요. 매달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회사라는 게 과연 내가 40대, 50대까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는 그냥 사람들을 기계의 부품으로 다룬다. 제가 가스라이팅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진급이 안 됐거나 성과 평가가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야, 낙타야, 너 내년에 좀 더 자줄게. 그냥 S나 A 줄 테니까 이번에는 좀 희생하자. 이러고 나서 내년에 겁나 열심히 하면 또 B나 C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뭐 성과 관련해서 KPI라고 하죠. 이런 연초에 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이 성과를 이뤘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업무가 바뀌거나 아니면 무조건 뭔가가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생각보다 잘 나왔다. 뭐 한 6개월 만에 1년치 실적을 다 채웠다 하면은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더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개 난리치고 그 성과 평가한 거 수정하죠. 목표치를 말도 안 되게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말까지 만약에 100%를 채웠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거의 뭐 1.5배, 2배 이상의 미친 상승을 보여준다. 이게 윗사람들은 숫자만 보기 때문에 그 직원들 개인의 그런 역량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네들 좀 하네 싶으면은 그냥 무작정 올리고 안 된다 싶으면은 가차 없이 버립니다. 겉으로는 10년, 20년 한 직원들 이렇게 회사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기여했는데 대단합니다 라고 존중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야 이 새끼 이거 10년 20년 너무 오래 해먹었는데 빨리 이거 잘라 내려보내 이렇게 한다. 제가 단위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중견기업, 조서기업은 더 똑같은 거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하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조금이라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 취미나 자기계발 억지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직장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수가 한번 나불거려 봤습니다.